당신의 스마트폰이 내일 아침 먹통이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공장이 단 일주일만 멈춰도 세계 GDP의 30%가 증발합니다. 결제, 의료, 물류가 동시에 마비되는 문명 중단 시나리오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대만, 미국 단 3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한때 1위였지만 무너졌죠. 유럽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돈과 무슨 상관일까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여러분의 연금, 심지어 월급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한국 반도체 수출이 1,500억 달러로 25% 급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50조 원 돌파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경제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 삼성 텍사스 공장 가동 뉴스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읽게 되는 겁니다. HBM이 뭐길래 난리인지, AI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왜 핵심인지, 2026년이 왜 분수령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쉬운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두뇌입니다. 무엇을 만들지 상상하고 설계하죠. 대만은 손입니다. 미국이 그린 설계도를 완벽하게 실물로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심장입니다.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메모리를 책임집니다. 이 세 기관 중 하나라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명령해도 손이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기억조차 할 수 없죠. 레스토랑으로 비유하면 더 명확합니다. 세계 최고 레시피를 가진 셰프가 미국입니다. 완벽하게 요리할 최고의 주방이 대만이죠. 최고급 식재료를 공급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요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방과 식재료 창고가 전 세계에 딱 3곳뿐입니다. 미국에는 엔비디아, 애플, 퀄컴, AMD 같은 설계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반도체 청사진은 수백조 원의 가치를 지니죠. 대만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설계도만 주면 완벽하게 칩을 만들어주는 거죠.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필수인 HBM은 한국 기업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시장의 62%를 독점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했죠. 삼성전자는 2025년 파운드리 점유율 13%에서 22%로 반등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60%를 확보해 엔비디아 납품 1위입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 규모가 8천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우리 돈 1,100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2배 규모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메모리 70% 점유율이 AI 시대 패권의 열쇠라고. 2026년이 분수령이 될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5개의 거대한 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벽을 넘은 나라만 살아남았습니다. 반도체는 국가급 도박입니다. 돈과 시간이라는 2개의 벽이 동시에 기업을 짓누릅니다. 먼저 자본의 벽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20조 원입니다. 최첨단 공장은 30조 원을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총 투자액이 240조 원입니다. 경기도 1년 예산의 8배를 한 기업이 쏟아붓는 겁니다. 여의도 면적의 5배 크기에 공장 4개동을 지었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서울 강남구를 통째로 사서 그 위에 최첨단 공장 도시를 건설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장 지어도 장비를 들여와야 하는데 EUV 장비 한 대가 3천억 원입니다. 그것도 돈만 있다고 못 삽니다. 평택 공장에만 이런 장비가 수십 대 들어갑니다. 단순 계산해도 장비값만 수십조 원이 넘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서 시간의 벽이 나타납니다. 공장 짓고 장비 들여오고 수율 잡는 데만 최소 5년 걸립니다. 이 5년 동안 수익은 0원입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매달 수천억 원씩 돈은 나가는데 수익은 없고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 암흑의 시간이죠. 240조 원을 빌려서 사업 시작했는데 5년간 월급이 0원입니다. 대신 매달 빚이 늘어나는 거죠. 견딜 수 있겠어요? 대부분은 2년도 못 버팁니다. 실제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1980년대에 해냈습니다. 2년 연속 적자를 보면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버텼습니다. 당시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뛰어들자 일본 기업들이 가격을 폭락시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1992년 세계 최초로 64M DRAM을 개발했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역배팅 전략입니다. 남들이 불황이라고 투자 줄일 때 오히려 공장을 더 짓는 거죠.
왜 이게 먹힐까요? 반도체는 승자 독식 시장입니다. 호황이 오면 공장 있는 사람만 돈을 법니다. 그때 공장 지으려면 이미 늦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삼성은 투자를 늘렸습니다. 경쟁사들이 쓰러지는 동안 시장 점유율을 높였죠. 그런데 돈과 시간만 있다고 성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벽이 기다립니다. 극한의 기술과 인재의 벽입니다. 3나노 공정이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원자 10개를 나란히 놓은 크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이죠. 올림픽 수영장 위에서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눈 감고 하는 거죠. 삼성에만 엔지니어가 11만 명입니다. TSMC에는 7만 명이 있죠. 이들 중 상당수는 10년 넘게 한 가지 공정만 파고든 장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를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책에도 안 나오고 논문에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수천 번 실패하며 몸으로 익힌 기술이죠. 중국이 한국과 대만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려고 연봉을 3배씩 제시합니다. 그런데도 안 갑니다. 왜일까요? 한 명이 기술을 알아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거든요. 설계팀, 공정팀, 장비팀, 품질팀이 호흡을 맞춰야 칩 한 장이 나옵니다. 반도체 제조는 수천 개의 공정을 거칩니다. 한 단계라도 실수하면 전체가 망가지죠. 여기에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개 만들면 몇 개가 정상 제품이냐는 거죠. TSMC와 삼성은 90% 넘습니다. 중국은 50%도 안 됩니다. 수율 50%가 뭘 의미할까요? 100개 만들면 50개는 쓰레기통행입니다. 원가가 2배로 뛰는 거죠. 중국 SMIC가 7나노 칩 만들었다고 발표했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 수율이 형편없었죠. 실제로 상용화하려면 수율이 최소 80% 이상은 돼야 합니다. 90%를 넘어야 이익이 나죠. 왜 수율이 낮을까요? 나머지 2개의 벽 때문입니다. 이 벽은 기업 혼자서는 절대 못 넘습니다. 국가만 넘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외교 무기입니다. 장비, 승인, 정부 지원이라는 세 요소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EUV 노광 장비부터 보겠습니다. 7나노 이하 칩을 만들려면 필수인데 네덜란드 ASML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듭니다. 한 대에 3천억 원입니다. 이 기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10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립하는 데만 1년이 걸립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죠. 돈만 있다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 정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EUV 판매를 완전 금지했죠. 심지어 중고도 못 팔게 했습니다. 수리 부품 공급도 차단했죠. 중국이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이 장비만은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구형 DUV 장비를 4-5번 반복 사용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비효율적이죠. 무딘 식칼로 회를 뜨는 거죠. 그것도 4-5번 썰어야 한 점이 나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공정 시간은 TSMC보다 5배 길고 수율은 50% 미만이고 생산 원가는 3배 이상입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퍼붓지 않으면 유지조차 불가능한 구조죠. 더 무서운 건 미국의 전략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동적 견제였습니다. 중국과 일정한 기술 격차만 유지하면 됐죠. 지금은 정적 견제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현 수준에서 완전히 동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장비뿐 아니라 설계 소프트웨어까지 막았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70조 원을 지원합니다. 삼성과 TSMC를 미국 땅으로 끌어들이는데 이 돈을 쓰고 있죠. 대만은 어떨까요? 정부가 TSMC 지분 48%를 직접 보유합니다. 사실상 국영 기업이죠. 대만 사람들은 TSMC를 호국신산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TSMC가 있어서 중국이 함부로 침공 못한다는 실리콘 방패 이론이죠. 전쟁 나서 TSMC 공장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 엔비디아, AMD 전부 칩 공급이 끊깁니다. 세계 경제가 일주일 만에 마비되죠. 그래서 미국이 대만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자국 기업들의 칩 공급망 때문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K반도체 벨트에 7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47년까지 용인, 평택, 이천을 잇는 메가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죠. 전력망, 용수, 도로, 전부 국비로 지원합니다.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됐죠. 결국 반도체는 국가와 기업이 한 몸이 돼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고 기업 기술력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5개의 벽을 다 봤습니다. 그럼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핵심은 HBM입니다. AI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GPU가 아니라 메모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AI 칩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차압진 PT 한번 질문하면 수백억 개의 연산이 일어납니다. 이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불러와야 하죠. 메모리가 초고속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기존 메모리로는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 게 HBM, 고대 역풍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죠. 일반 메모리는 2, 3층인데 HBM은 12층까지 쌓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세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메모리 칩을 12개 쌓아 올리는 겁니다. 한 층이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망가지죠. 이걸 만드는 나라가 한국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60%를 장악했고 삼성이 30%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AI 칩을 잘 만들어도 SK 하이닉스 HBM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자주 오는 이유죠. 실제로 젠슨 황이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을 때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반도체 업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죠. 그만큼 HBM이 절실한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2026년 HBM사 양산을 목표로 합니다. 6세대 제품이죠. 삼성도 수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며 맹추격 중입니다. HBM 3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물량의 대부분을 가져갔죠. 삼성은 수율 문제로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수율을 90%까지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HBM4 세대에서는 삼성도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죠. 전문가들은 2026년 HBM 시장이 80%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50조 원 돌파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5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의 2배입니다. 삼성 전략은 좀 다릅니다. 턴키 솔루션이죠. HBM 만들고 칩 제조하고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설계도만 가져오면 삼성이 다 해주니까요. 미국 텍사스에 300억 달러 투자해서 이 공장 짓고 있습니다. 2026년 이 나노 GAA 공정 양산이 목표죠. GAA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입니다. 기존 핀팻보다 성능이 30% 좋고 전력 소모는 50% 줄어듭니다. 가격도 TSMC보다 30% 싸게 제시합니다. 테슬라가 20조 원 규모 AI 칩을 삼성에 맡긴 이유죠. 애플도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테스트 물량을 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미국 진출합니다. 인디애나주에 5만 4천억 원 투자해서 2.5D 패키징 공장 짓습니다. 2028년 양산 목표죠. 지금까지는 HBM 만들어서 TSMC에 보내서 패키징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술 내재화로 마진을 더 높이는 거죠. 한국 전략은 명확합니다. 메모리 70% 점유율을 방패 삼아 AI 시대 2인자를 굳히겠다는 겁니다. 1인자는 미국이고 대만은 제조 파트너죠. 그런데 위기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TSMC 독점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의 62%를 쥐고 있습니다. TSMC가 가격을 올리면 고객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합니다. 애플과 퀄컴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테스트 물량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는 대만 리스크입니다. 중국과 전쟁 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TSMC 공장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TSMC를 아리조나로 끌어들인 겁니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셋째는 미중 갈등입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면 VEU 연장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 시안 공장에 장비 반입 못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2026년을 분수령으로 봅니다. AI 붐으로 반도체 시장이 8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해죠. 한국 기업들이 결정적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1,500억 달러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25% 증가죠. 삼성과 SK 하이닉스 매출이 20% 성장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HBM 시장이 폭발합니다. 80% 성장 예상이죠. SK 하이닉스가 HBM사로 선점하고 삼성이 턴키 솔루션으로 따라붙는 구도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이 2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TSMC 독점 구도에 균열이 가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과제가 있습니다. EUV 장비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ASML 독점 구조가 리스크거든요. 자체 장비 개발이나 대체 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인재 확보입니다. 엔지니어 11만 명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제 뉴스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삼성 텍사스 공장 가동 소식이 나오면 미국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HB4 양산 뉴스 나오면 엔비디아 루빈 칩 공급 선점하는 거네 이해됩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유용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 찍고 올라올 때가 기회입니다. 2026년이 그 시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추천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도체는 이제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월급, 연금, 일자리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게 단순히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죠. 정부 정책도 지켜봐야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클러스터 조성이 잘 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도록 응원하고 필요하면 목소리도 내야 합니다. 반도체가 21세기 석유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 전쟁에서 한국이 이기는 게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